안녕하세요, 여러분. 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신가요? 아마 수도인 방콕, 그리고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푸켓이나 화려한 밤문화가 있는 파타야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태국 북부의 숨은 보석과 같은 도시 치앙마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치앙마이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치앙마이는 고유하면서 깊은 전통이 살아있는 도시로 이곳에 한번 와본 분들이라면 꼭 다시 찾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한 달 살기를 선호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투어 중에 만난 한국인 중에는 한 달을 넘어 몇 달 넘게 사는 분들도 있었고 반복해서 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취향의 영역입니다. 전 액티비티나 변화를 좋아하지만 느긋한 삶과 여유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게다가 치앙마이 근교에는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명소나 카페, 공연들도 많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 치앙라이까지 이어지는 여행 코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앙마이와 그 주변의 숨은 매력과 추천 여행지를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치앙마이가 왜 요즘 그렇게 사랑받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치앙마이 시내를 둘러보겠습니다. 치앙마이는 예로부터 태국 북부의 문화 중심지로 불렸습니다. 올드타운은 치앙마이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인데요. 옛 성곽과 해자가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올드타운 내부에는 크고 작은 사원들이 정말 많은데 치앙마이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사원들은 14기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축물로 거대한 탑이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만 있나 싶었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이 무슨 건물 이름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황금색 도색이 되어 있는 탑을 사람들이 빙빙 도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탑을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돌면서 소원을 빈다고 하네요. 저도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서 세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외에도 치앙마이 시내는 야시장이 정말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달랏의 경우에는 메인 야시장을 한 위치를 기반에 크게 퍼져 있다고 한다면 이곳은 야시장 규모도 크면서 이곳저곳 다 있더라고요. 어떤 야시장이 더 좋다 나쁘다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발 가는 대로 가까운 야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네요. 한국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잘 정비된 야시장, 태국의 맛과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이스텝입니다. 치앙마이 시내를 벗어나 조금만 차를 타고 올라가면 도이스텝이라고 하는 산이 나옵니다. 이곳을 가려면 썽태우라고 하는 약 10명 정도 탈 수 있는 차를 빌려서 타야 합니다. 이 차는 치앙마이 대학교 앞에서 타면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한 명이 타도 차 한 대를 빌리는 개념이라 여러 명을 모아서 가시면 좋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단톡방입니다. 치앙마이라고 단톡방을 검색하면 몇 개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사람이 많은 곳을 들어가셔서 도이스텝을 가는 모임에 끼거나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난 혼자라 뻘쭘한데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가보니까 저희 팀 말곤 다 개인으로 왔더라고요.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 가격을 아끼기 위해 모이기 때문에 뻘쭘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치앙마이는 한 달 살기와 같이 다소 긴 기간을 머물기 위해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 대부분이 그룹보다는 1인 여행자가 많았던 것 같네요. 자, 다시 도이스텝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이스텝은 치앙마이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장소인데요. 이 산의 꼭대기에 있는 왓 프라타 도이스텝은 태국에서 가장 신선한 사원 중 하나로 뽑힙니다. 이곳에 가는 길은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과 함께 푸르른 자연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멀미나게 딱 좋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치앙마이 시내를 한눈에 내돌아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냥 낮 시간에 풍경과 야경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가능하면 밤에 가세요. 사원의 중심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불탑이 있는데 햇빛에 반사될 때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비싸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곳에는 진짜 승려들이 진행하는 전통적인 불교의식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깊은 신앙의 장소로서의 면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기하게 동자승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태국의 불교 전통에 따라 어린 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승려가 되어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한다고 하네요. 특히 도이스텝 사원 같은 곳에서 동자승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예배에 일상적인 수행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죠. 태국에선 이 전통이 중요한 성장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신기하죠?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게 말이죠. 치앙마이 시내를 둘러봤다면 이제는 근교로 나가볼 차례입니다. 치앙마이 근교에는 자연 속에서 완벽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곳은 도이 인타논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국립공원으로 2,565m나 된다고 하네요. 백두산이 2,744m이니 거의 백두산 높이에 근접한 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곳은 보통 투어를 예약해서 가셔야 합니다. 보통 10명 정도가 한 팀이 되어 움직이게 되는데요. 태국은 참 신기하게도 서양인 비중이 참 높더라고요. 어떤 투어를 가도 서양인들 비중이 50%는 항상 넘었던 것 같네요. 트레킹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지만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거의 없어 평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발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면 좋겠지만 사실 샌들 정도 신고 가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국립공원 정상에 있는 쌍둥이 파고다는 치앙마이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데요. 왕과 왕비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이 두 파고다 주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산과 구름이 어우러져 정말 꿈속에 온 것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또 한적한 시골 마을을 또한 강매 비슷하게 이동하게 되는데요.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담배도 팔고 하는데 딱히 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치앙라이는 치앙마이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데요.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다녀오기 딱 좋은 여행지입니다. 이번에도 투어를 신청해서 갔습니다. 이곳은 방금 전 설명했던 도이 인타논과 다르게 거의 평지에 있다 보니 굉장히 더웠습니다. 가장 먼저 들러야 할 곳은 단연코 화이트 템플입니다. 화이트 템플은 현대적인 건축미와 전통 불교 예술이 조화를 이룬 곳으로 온통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사원 외관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특히 다리 위를 건너 사원으로 들어가는 구조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간 느낌을 줍니다. 이와 함께 블루 템플도 유명한데요. 짙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내부와 외관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류의 템플들을 가보게 되는데 화이트 템플이 너무 넘사벽이라 다른 템플들은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왜 이런 템플들이 많은가 하고 봤더니 화이트 템플을 먼저 만든 사람이 스승이고 그 외의 템플들은 제자들이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투어의 마지막엔 목긴 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혹시 옛날 TV방송에서 목이 긴 게 미인이라고 하며 방영된 마을이 있죠? 그곳이 여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할머니 정도 되는 분들은 목이 정말 길더라고요. 사실 치앙마이를 왜 여러 번 오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답은 시내 분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지루하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치앙마이란 곳의 메인은 치앙마이의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앙마이 밤엔 라이브 공연이 참 많습니다. 늦지막하니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낮엔 아름다운 카페를 찾아다니며 휴식을 취하고 밤에는 가게마다 공연 일정을 확인하여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공연을 듣고 술 한잔하며 쉴 수 있는 곳이죠. 공연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머스트 고 해야 하는 람바쇼입니다. 남녀가 섞여서 공연한 줄 알았는데 모두가 남자란 걸 알고 충격받은 곳이네요. 실제로 몇 명은 정말 홀리듯 예쁜 형님들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소개한 장소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북태국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